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저스트 스캔을 이용해서 원데이 스마일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제는 간편하게 저스트 스캔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환자 상담에서부터 원데이 비니어 치료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JPD에서 나오는 용어집인 GPT 2023년도 버전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보철물은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레진 세라믹 라미네이트 비니어이고요. 비니어라는 단어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이긴 한데 오늘은 편의상 그냥 줄여서 저스트 스캔 비니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비니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끔 뭐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안 해봤는데 저스트 스캔을 통해서 좀 어떻게 편하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각자 병원 상황과 이제 임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생각도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원래 나는 보던 진료가 너무 바쁘고 우리 병원 환자 많고 잘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걸 도입할 여유나 그런 공부할 시간도 없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나는 미용이나 심미 치료를 별로 안 해봤는데 이거 심미적인 치료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실제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환자를 상담을 하고 프랩을 하고 뭐 본딩은 어떻게 하며 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혹은 뭐 임시 치아가 필요하다면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테크닉적인 게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환자가 불만족하거나 혹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깨지거나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 치과에서는 지금 원내 기공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밀링기와 이제 프린터, 디지털 스캐너와 이제 신터링 퍼니스 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기공사는 원래 3명을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스트 스캔을 도입한 이후에는 좀 급한 물량은 저스트 스캔에 의뢰를 한다든가 효과적으로 외주 기공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지금은 현재 기공사는 이제 2명으로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하도 환자가 줄었다, 병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런 거를 좀 체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뭐 비니어를 할 만하거나 아니면 비니어를 하고 싶어 하는 환자가 왔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이제 환자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대면으로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병원의 뭐 상담 실장이나 그런 담당 인력이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원장님들의 외모가 엄청 뛰어나고 화술이 너무 좋고 매력이 좋아서 환자가 선생님 얼굴만 봐도 저는 무조건 이거 할래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매우 기쁘겠지만 보통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도구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강 내 사진을 찍어서 뭐 화면에 띄워놓고 마우스로 직접 막 선을 바로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대략 배열은 이렇게 변할 것이고 치아 모양은 이렇게 할 것이고 뭐 여기는 프랩을 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를 환자한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모델을 만들어서 그 위에 왁스업 진단 왁스업을 하거나 뭐 혹은 보철물 모형을 직접 보여줘서 환자한테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요새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캐드 프로그램 등에서는 이렇게 환자한테 미리 진단 모델을 보여주거나 혹은 얼굴 사진과 중첩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환자의 신뢰도나 그런 상담에서의 그런 어려운 점을 좀 줄일 수 있겠죠. 혹은 뭐 기존에 다른 환자들 전후 사진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당신과 이제 비슷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치료 후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이 논문은 뭐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분야의 연구인데요. 물건을 만질 수 있고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게 하면 사람은 그 심리적으로 소유감을 더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만지는 경험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그 물건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 금액이 더 높았다고 하고요. 그 얘기는 결국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연구로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시승을 먼저 해본다든지, 뭐 안경을 사려고 하면은 내 얼굴에 맞는지 안경테를 써본다든지, 혹은 뭐 렌즈 도수를 내 눈에 맞게 맞춘다든지, 혹은 뭐 침대를 사려고 하면은 직접 매장에 가서 매트리스에 누워보고 이게 뭐 얼마나 푹신한지 내 몸 체형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 가면은 뭐 본인 피부에 맞는지 뭐 색상은 어떤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터들이 다 있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결국 고객이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 보면서 소유감을 느끼고 지불할 의사 금액을 높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결국에는 그 구매로 이어지도록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치과의 비니어에서는 이렇게 직접 환자한테 사용해보고 착용해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목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진단 왁스업을 하고 퍼티 인덱스를 해서 환자 구내에서 목업을 진행했을 때 환자가 예상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의사와 환자 그리고 기공사 사이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고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미리 결과를 보고 프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프랩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업하는 기법이 환자의 동의도나 그리고 술 후에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먼저 임프레션을 쓰고 모델을 만들어서 기공소로 뭐 진단 왁스업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야겠죠.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은 실리콘 인덱스를 만들고 군에 이제 레진을 찍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깔끔하게 좀 다듬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 기간 이거는 이제 말만 들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델을 만들고 왁스업을 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군내에서 레진 정리하는 거 저거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좀 번거롭고 지저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간단하게 그냥 스캔을 하고 애프터룩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애프터룩은 이제 저스트스캔에서 제공하는 진단 모검용 비니어 상품명이고요. 스캔을 해서 넘기면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연결된 모검용 쉘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60대 여성분 환자가 오셨는데요. 예전에 상악 중절치 사이가 벌어져서 다이에스테마 레진을 했는데 색상도 이제 오래되고 안 맞고 그 사이 배열도 더 벌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치료를 다시 받고 싶어 하셔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비니어라는 치료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해도도 없고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상태셨고요. 그래서 애프터룩을 통해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애프터룩으로 비니어를 체험하게 해주는데요. 몇 개 치아를 진행하면 좋을지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2개짜리를 끼워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벌어진 틈은 메꿀 수 있지만 중절치가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정도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전치부의 비율 배분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이제 치아 크기도 고르게 보이고 배열도 매끄럽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뭐 색상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웃을 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6전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3번까지만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최소한 4번이나 뭐 5번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개 추가로 이제 4번, 4번 이렇게 추가해서 8개 치아를 하면은 스마일 라인에서 보이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드려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은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바로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환자한테는 이렇게 2개 낀 거 먼저 보여주고 뭐 거울도 보고 만져보게 하고 뭐 6개 낀 거, 8개 낀 거 보여주면서 뭐 개수가 달라질 때마다 이런 거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뭐 8개를 하는 게 맞지만 개수를 줄이게 되면 이런 부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결과면에서 이런 거를 미리 고지를 하면은 치료하고 나서 2개만 했는데 나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뭐 이가 너무 커 보여 이런 말씀 하시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다음 환자는 이제 배열을 주소로 온 환자인데요. 이 환자도 상악 8개 치아를 먼저 애프터룩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위아래 다 애프터룩을 착용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배열이 좀 틀어져 있어도 핏은 잘 맞는 편입니다. 저렇게 깔끔하게 잘 맞고요. 그래서 애프터룩을 이용하면 바로 가지런해진 배열과 이제 밝아진 치아 색상을 환자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고요. 우리가 보철을 통해서 배열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프랩을 해서 깎아 들어가거나 혹은 보철물 두께 때문에 돌출돼서 나오거나 할 수 있는데요. 환자가 이 돌출된 거를 얼마나 안모상에서 본인이 입술로 느끼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이런 진단을 통해서 진료적으로도 프랩 양을 결정하거나 얼마나 돌출되게 할지 보철물 설계를 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면은 보철 전에 미리 교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플랜을 바꾼다던가 하는 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스캔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요. 8개 치아 기준으로 30분 정도면 디자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출력을 하고 후처리까지 하게 되면은 대략 1시간 이내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애프터룩을 완성해서 환자한테 장착을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실제 저스트 스캔 비니어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전에 기공소에 의뢰하는 방식의 비니어를 제작을 하려면 먼저 환자가 첫 내원을 했을 때 진단이랑 상담을 해야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날 스캔을 하거나 임프레션을 떠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두 번째 내원 때 모델이나 왁스업 한 거나 혹은 목업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치료가 들어가는 날에는 프랩을 하고 스캔을 하거나 임프레션을 떠서 기공소에 의뢰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임시 치아를 제작해서 붙여줘야겠죠. 그리고 붙이는 날에는 만약에 템포러리를 했다면 조심스럽게 잘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니어를 맞춰보고 붙이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환자가 좀 형태 수정을 원하거나 혹은 보철물을 시적을 해봤는데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저스트 스캔을 도입한 이후에는 원한다면 하루에 이제 진단과 상담 그리고 비니어 제작과 본딩까지 다 가능하고요. 이는 환자한테 상당히 편리하죠. 템포러리 기간도 없고 진료 중간인 상태로 지내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확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치과 입장에서도 바로 하루에 환자가 왔는데 수납도 다 받고 진료도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실제 스캔을 넘기고 나면은 아까 애프터룩은 한 30분 정도면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최종 보철물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디자인이 완료가 되면은 완료된 디자인을 보내주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런 피드백을 하면은 다시 수정된 디자인이 오고요. 이렇게 디자인하면 완벽하겠다 하고 승인을 누르시고 주문을 하시면 이제 프린팅을 하고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프린팅 지금 20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보통 진지발 리세션이 엄청 심해서 중절치기 혹은 견치 길이가 20mm 넘어가고 그런 긴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크기에서는 보통 10분대 초반이면은 프린팅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세척을 하고 이제 후경화를 하고 글레이징까지 하면은 대략 3시간 만약에 디자인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있다면은 4시간 이내에 완성이 됩니다.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구치부에 상실 치아도 있고요. 전치부 배열도 그렇고 약간 딥바이트여서 사실 비니어를 하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요. 일단 상악 6개랑 하악 8개 비니어를 계획을 하고 상악의 상실 치아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상악 전치부 배열 개선을 위해서 프랩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프린팅을 하고 후처리를 하고 난 후에 비니어의 모습입니다. 블리칭 쉐이드를 사용했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게 아마 밖에 나가서 모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투명한 편이라서 이게 밝은 쉐이드를 사용하더라도 본딩 후에는 지대치 색깔이 많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붙이고 나면은 이것보다는 좀 더 자연치랑 비슷한 색상을 가지게 됩니다.
상악 모두 부착한 모습이고요. 당일에 진행해서 치은 쪽이 깨끗하지는 않은데요. 임플란트 수술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게 초진이고요. 이거는 다 부착한 후입니다. 안모상에서의 비니어 전 그리고 후 모습입니다. 안모랑 같이 보면은 후 사진에서 쉐이드가 엄청 밝지는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제 보철물을 맞춰 보는데 사실 이분이 한 번에 다 맞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리메이크를 해야 되면은 다시 기공소를 보내고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경우 21번 마진이 약간 짧게 나왔거든요. 물론 사진에서 얼마나 자세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마진이 짧게 나왔어요. 보철물이. 그러면 무조건 리메이크죠, 사실. 근데 이런 부분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이 부분 마진이 짧으니까 바로 수정해서 재출력해 주세요 하는 주문을 하시면은 이런 거는 디자인 수정하는데 시간이 금방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출력하고 후처리하는 시간만 거치면은 새로운 비니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적을 해봤는데 환자가 디자인을 완전 갈아엎어야 된다거나 그런 정도면은 당연히 새로 디자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는 1박 2일로 진행이 됐는데요. 첫날 와서 진단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악 프랩을 먼저 하고 넘겼고요. 그러면은 그걸 넘기면 상악 디자인을 들어가게 되고 저스트 스캔 측에서는 그동안 진료실에서는 하악 프랩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오후에 다시 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고요. 그 시간 동안에 수술하는 동안에는 디자인이 완성된 상악 비니어를 출력하고 후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리메이크 했다 그랬죠? 그거 하는 시간이 약간 걸렸고 그 뒤에 상악 다 잘 맞아서 이제 본딩을 진행하고 그동안 이제 하악은 디자인이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다시 하악 프린팅을 걸고 그 다음에 환자는 10시쯤 와서 하악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붙이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전과 오후 그리고 다음날 오전까지 해서 상악 비니어 14개 그리고 임플란트 3개 수술까지 마쳤고요. 사실 이렇게 상악과 하악 비니어를 다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아까 프랩을 동시에 거의 진행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상악 먼저 프랩하고 붙이고 그 다음날 다시 환자 불러서 하악 프랩하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틀에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교합 조정이나 그런 교합적인 설정 면에서 수월하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조금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 하실 때는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 환자는 교정 후에 배열이 좀 틀어졌다는 주소로 왔는데요. 약간의 색상 개선도 원했고 중절치가 너무 길어 보이고 그리고 측절치는 약간 레이비오 버전 돼 있어서 밖으로 뻗어져 보이고 소구치 쪽은 반대로 링구어 버전 돼서 이제 안쪽으로 꺼져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부분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프랩한 모습이고요. 이 환자분은 시적했을 때 형태 수정을 약간 원하셨어서 제가 다시 디자인을 하기에는 약간 미약한 정도고 제가 체어 사이드에서 버로 약간 조정해서 맞춰줄 수 있는 정도라 그렇게 하고 바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비니어 전후 비교 사진이고요.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배열이 개선됐고 색상 개선도 같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모에서의 비교 사진이고요.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안모 사진과 영상은 이제 치료한 다음 날 촬영을 해서 환자 옷이 다르고요. 전반적인 스마일 라인에서 배열과 색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악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진단과 상담을 하고 프랩을 진행하겠죠. 그 다음에 스캔을 넘기고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낮 시간 동안 디자인이 진행이 될 거고요. 환자는 점심 식사를 하고 오고 자유시간 몇 시간 보내다가 이제 프린팅과 후처리가 끝나면 오후 3시 반, 4시 이때쯤 다시 오게 되면은 맞춰보고 붙이고 결국 하루에 마무리가 되는 타임라인으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저스트 스캔으로 쓰면은 하루 만에 이거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제 이거 프린팅 비니어라는 진료가 믿을만 한 건가? 이거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거는 25년도 JPD에 나온 연구 결과이고 프린팅 비니어의 마모나 적합이나 기능을 본 이제 전향적 프루프 오브 컨셉 임상 연구이고요. 2년 추적을 했더니 이제 3D 프린팅 비니어 같은 경우에 기능적인 마모량은 이제 임상 허용 범위 이내에 있었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뭐 파절이나 탈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변연부 적합 같은 경우에도 손상 없이 유지됐고 환자를 설문을 했을 때 뭐 치료의 만족도, 심미나 기능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3D 프린팅 수복물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는 근거로 볼 수 있겠고요. 메타 분석을 한 이거는 이제 24년도 연구인데 3D 프린팅한 이제 수복물을 이제 초박형 그러니까 0.3mm 이하에서도 높은 정밀성을 보였고요. 트루니스를 보였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변연 적합이나 내면 적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캐드캠 밀링하는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 이제 적층에서 만드는 방식이 디자인 재현성이나 미세 구조의 균일성에서 아마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25년도 직내 보고인데요. 2년 팔로업을 했는데 프린팅 비니어를 했을 때 2년 시점까지 탈락이나 파절 없고 마진 적합이랑 색 안정성, 광택 유지나 그런 것들 다 양호하고 특별한 수리 없이 유지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긴 팔로업은 안 보여드렸는데 긴 팔로업 연구가 없습니다. 아직 5년 이상 그런 분석을 하거나 뭐 메타 분석을 하거나 뭐 케이스 리포트나 그런 거는 아직 없어요. 그 프린팅 비니어라는 것 자체가 시도된 지가 그렇게 뭐 10년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세라믹 비니어는 뭐 10년 이상의 팔로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충분히 성공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입증되어 있지만 프린팅 비니어는 아직 사실 그런 증거를 원한다면 아직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임상적으로는 뭐 파절 강도나 혹은 뭐 표면 경도, 마모 저항성 이런 것들은 재료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하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착색이나 뭐 색 안정성, 광택 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레진이기 때문에 세라믹보다는 조금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임상적인 관점에서는 프린팅 수복물은 이제 초기 적합도랑 기능적인 안정성은 입증이 되어 있지만 5년이나 10년 팔로업 이런 장기 추정 연구가 아직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존적이거나 뭐 미니멀 프랩을 하거나 뭐 디지털 워크플로우 기반 케이스에서 좋고 이제 유망한 옵션이지만 아직 완전히 세라믹을 대체하기에는 뭐 근거나 시간적인 그 증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 비니어가 앞으로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압도적인 편의성과 편리성 속도입니다. 스캔만 하면 바로 디자인과 제작이 이루어지고 환자는 거의 뭐 기다릴 필요 없이 새로운 스마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진단을 하거나 모의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최종 보철물까지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 상황을 다 커버해 줄 수 있고요. 재료 혁신의 속도도 당연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새로운 프린팅 레진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고 세라믹과의 격차는 예전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라믹 재료는 새로 나오는 게 뭔가 이제 확실히 다르게 나오는 거는 없죠.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안정화된 재료들이고 이제 프린팅 매테리얼들은 계속 레진과 세라믹의 비율이라든지 색조 안정성, 강도, 뭐 마모 저항성 이런 모든 성질들이 매년 개선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다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 기술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고요. 디지털 치약의 흐름 속에서 아마 3D 프린팅 비니어는 앞으로 임상에서 현실적인 옵션으로 떠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내 병원에서 그럼 저스트 스캔 비니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애프터룩을 이용해서 먼저 꼭 비니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뭐 전치부 케이스라든지 혹은 이제 진단 왁스업 대신 이거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니어 치료를 이제 병원에 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전치부 잘한다는 기공소를 수소문하거나 새로운 프로토콜을 도입하거나 하는 부분을 신경을 크게 쓰실 필요 없이 저스트 스캔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비니어를 활발하게 하시고 있던 병원이나 원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저스트 스캔을 도입하게 되면은 애프터룩을 상담의 도구나 뭐 혹은 임상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혹은 간편한 임시 치아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그리고 세라믹 비니어와 숫가를 다르게 해서 또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옵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치료를 끝내야 되는 환자한테 그전에는 뭐 일주일, 2주일 걸립니다 해서 이제 불가능했던 환자에게 뭐 하루 이틀이면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병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클리닉에서도 저스트 스캔과 함께 편리한 임상을 같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스퀘어 치과 홍준기 원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스트 스캔으로 제작한 비니어 최소 두께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출력을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얇은 부분, 그러니까 뭐 중앙의 가장 얇은 부분을 재면은 뭐 0.1에서 0.2mm 사이까지도 출력 자체는 안정적으로 되고요. 다만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결국 쉐이드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철물이 너무 얇으면은 특정 부분이 이제 너무 지대치가 비쳐 보여서 색상이 얼룩덜룩하게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0.3mm 정도를 생각을 하고 뭐 프랩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0.1mm 이하의 초박형 완전히 그런 형태의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약간 아직은 뭐 큐어링하고 수축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프린팅 비니어 접착 단계에서 전처리와 사용하시는 세면이 궁금합니다. 일단 치아에 처리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에나멜이나 덴틴에 처리하듯이 똑같이 에칭 본딩을 하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세라믹을 우리가 원래 붙일 때는 불산 실란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레진 시멘트를 적용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프로토콜인데 이 경우에는 레진 세라믹이라고 이름이 돼 있어서 그런 똑같이 세라믹처럼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레진이 매트릭스고 이제 세라믹 파티클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불산 실란 처리를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하고요. 이제 기계적으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MDP가 포함된 유니버셜 본딩 계열 그런 본딩제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품을 뭘 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보클라 것도 쓰고 뭐 3M 것도 쓰고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니버셜 본딩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대부분 성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크게 결과에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비니어용으로 나온 레진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쉐이드 따라서 뭐 이보클라 것도 사용하고 뭐 비스코 것도 쓰고 3M 것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사실 본딩력에 있어서 제품마다 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용하시는 뭐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본딩 시스템이 있다면 그 회사 것을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홍준기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